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치훈이라고 하고요.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저는 미시건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어드벤처스의 소속 중개연구소에서 포닥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제가 박사 과정 중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 하나고 제목은 꾸준한 운동이 비만인의 피하 지방 조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전달드리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 몇 가지 이렇게 딱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만인의 피하 지방 조직은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지방 조직의 구조적 그리고 분자적 특성들을 좀 언급하고 이게 대사 건강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을 안전하게 저장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언급을 할 거고요. 또 이 제가 발표드릴 논문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피하 지방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가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 제가 오늘 계속 지방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방 조직이 무엇인지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첫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지방 조직을 이제 영어로는 fat tissue 아니면 이제 adipose tissue라고 하고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여러 이제 지방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지방 세포는 지방을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게 주 기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조직은 단순히 이 지방 세포로만 이루어진 간단한 장기가 아니라 여러 세포들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프로지네이터 셀이라고 해서 지방 세포로 분화가 될 수 있는 초기 단계의 이런 세포들이 있고 각종 면역 세포들도 많습니다. 대식세포, B셀, T셀 등. 또 이제 혈관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장기이기도 한데요. 이 혈관들이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또 지방 조직은 여러 교감신경도 분포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각종 세포나 구조가 단순히 그냥 떠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세포의 기질, 영어로는 extracellular matrix 줄여서 ECM이라는 공간에 이제 딱 자리 잡혀 있는데 이 ECM은 여러 단백질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특히나 이제 콜라겐 단백질들이 주성분이고 이 콜라겐 성분들이 딱 지방 세포를 딱 잡아주고 구조적인 버팀목을 하는 역할을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조직의 주 기능은 지방을 저장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 지방산의 형태로 혈류를 통해 분비를 하는 이런 기능을 맡지만 추가적으로 지방 조직이 많은 이 면역 세포들이 사이토카인이라는 인자들을 분비하고 또 여러 호르몬들도 분비합니다. 이를 이제 특히 이제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데 이 호르몬들이 혈류를 타고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조직을 단순히 지방이 저장되는 곳이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내분비 기관이다라는 좀 복잡한 조직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 조직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칼로리 소모보다 칼로리 섭취가 많을 경우 체중이 증가, 즉 살이 찌게 되죠. 이 체중이 증가하면서 지방이 팽창한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양이 많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따라 이제 구조적 그리고 분자적인 변화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각종 이 지방세포의 크기가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되고 산소와 영양 수요가 높아지면서 혈관 생성이 촉진되며 아까 말씀드렸던 세포의 기질 ECM에 있는 콜라겐 양도 늘어나고 이 성분의 비율도 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면역 세포들이 이제 혈류를 통해서 지방 조직으로 들어오게 되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변화들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체중 증가가 일어나고 지방 조직이 팽창하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마땅히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대사 건강에 저하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이게 잘못됐다,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방 조직이 무제한적으로 팽창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어느 순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우리가 비만이 되고 고도비만이 되면 이제 여러 구조적인 부작용을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지방세포가 이제 비대, 그냥 커짐을 넘어서서 비대해지고 모세혈관이 자랐지만 지방세포의 크기가 더 커지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혈관의 밀집도가 낮아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은 많은데 혈관이 제대로 이제 공급을 못 해주죠. 그리고 이제 이 ECM에 콜라겐이
많이 축적되면서 이게 좀 더 딱딱해지고 경질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많은 면역 세포들이 들어옴에 따라 이게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방 조직의 기능을 저하시키는데 대표적인 기능 저하가 지방 조직이 더 이상 지방을 잘 저장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되게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중이 증가하고 살이 찌는데 지방 조직이 지방을 잘 저장하지 못한다? 이거 날씬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섭취한 칼로리를 열이나 운동으로 소모를 하지 않는 이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 지방들은 어딘가에 무조건 보관이 돼야 돼.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지방산들이 피하 지방 조직에 더 이상 저장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혈류를 타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지방산들이 주로 어디로 가냐면 내장 지방, 간, 그리고 이제 근육 등 이제 대사 장기들로 많이 가는데 이 지방들이 점점 축적이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기저 원인이 돼. 그래서 지방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간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방 조직에 문제가 생겼기에 더 이상 지방이 잘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까지 옮겨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알다시피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죠. 이와 동시에 많은 면역 세포가 들어옴에 따라 사이토카인의 분비량이 많아지고 이게 이제 비만인에게서 흔히 보이는 이제 전반적인 높은 염증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지방이 안 좋다, 지방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 좋아. 그런데 내장 지방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왜 피하 지방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분명 내장 지방의 양과 대사 건강의 저하는 밀접한 관계를 맺긴 합니다. 많은 연구로 밝혀졌고. 그런데 내장 지방이 왜 늘어날까에 대한 무엇이 근원일까에 대해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복부 피하 지방 조직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인체에서 여러 지방 조직이 있는데 복부 피하 지방 조직이 가장 많은 지방을 담당하는 곳이기도 하고 둘째는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죄송합니다. 스크린에 이제 지방산들이 이제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순환계를 도는 지방산의 80% 이상이 복부 피하 지방 조직에서 나옵니다. 내장 지방이 아니라 즉 우리가 이제 기저 원인을 따질 때 복부 피하 지방 조직을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지방 조직 데이터는 다 복부 피하 지방 조직 데이터. 그래서 이렇게 비만인의 경우 지방 조직이 많이 이제 분자적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되돌리거나 혹은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하죠. 예를 들면 지방의 크기를 좀 줄이는 대신에 혹시나 이렇게 지방의 숫자를 늘리면 또는 혈관을 늘릴 수 있다면 또는 ECM이 축적되는 콜라겐 양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 면역세포의 양을 좀 낮춰서 전반적인 염증 레벨을 낮출 수 있다면 이게 지방 조직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즉 지방을 잘 저장할 수 있고 몸 전체로 나아가는 이 염증 인자들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대사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많은 이제 지방 조직과 대사 건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이런 점을 목표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운동생리학자인 제 입장에서는 이를 유산소 트레이닝으로 이런 리모델링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데 이 믿음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 과거 연구 하나를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거의 12년 전에 와세다 대학에서 그룹에서 이제 한 실험인데 스터디 디자인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뭐 유전자 조작도 없는 그냥 노멀한 쥐들이고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16주 동안 고지방 식단을 내기로 한 그룹은 운동을 하지 않고 한 그룹은 꾸준히 유산소 트레이닝을 받았죠. 이 쥐들의 이제 초기 아직 그 고지방을 받기 전에 이 지방 단면을 보면 이게 가운데 보시는 저 사진에 좀 흐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동글동글한 저 하얀 부분이 이제 각 지방세포고 보이시는 저 갈색류의 이제 스테이닝이 이제 콜라겐을 염색한 부분인데요. 16주의 고지방 식단 후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에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콜라겐이 축적이 됐고 ECM에 그리고 매크로페이지는 이제 대식세포죠.
대식세포도 이제 검게 염색을 해봤는데 저렇게 대식세포에도 많이 축적이 되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대사 건강도 이 쥐들은 되게 좋지 않고 반면에 운동을 꾸준히 한 쥐들은 콜라겐과 대식세포가 좀 축적이 되긴 했지만 비운동 그룹과 상대적으로 훨씬 덜 축적됐다는 걸 발견했죠. 저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다름이 아니고 이 두 그룹의 쥐를 몸무게를 쭉 16주 동안 측정을 해봤는데 마지막 이제 sacrifice를 하는 16주 차에 두 대조군과 실험군의 체중 차이가 없다고 이 그룹이 밝혔는데 이게 왜 저희한테 되게 중요했냐면 바로 이제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이제 본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지방 조직의 절대적인 양과는 좀 독립적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규명한 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조직의 양이 조금만 변해도 이미 지방 조직은 벌써 이제 그걸 따라가려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 실험을 했을 때 운동을 한 그룹이 체중을 감소했거나 체중이 덜 증가한 경우엔 이게 진짜 운동의 직접적인 독립적인 효과인지 아니면 운동을 통해 파생된 체중 감소의 효과인지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구는 유산소 운동이 체중과에 상관없이 좀 더 독립적으로 이런 좋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에 이제 가능성을 던져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저희가 발표한 논문의 이제 데이터로 들어가는데 저희 랩은 임상 연구를 하는 랩이라서 애니멀 모델을 쓰지 않고 다 이제 휴먼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피험자들을 모집했고 저희 기준에 따라서 한 그룹은 비운동군, 이제 sedentary 약자에서 SED라고 하고 exercise에서 약자로 EX가 이제 운동군인데요. 기준은 이제 비운동군의 경우는 거의 살면서 평생 걷기 외에는 딱히 이렇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운동군의 경우는, 어, 최소 2년 이상, 꾸준히 주 3, 4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운동군의 경우 평균 근속 운동 기간이 거의 11년 정도가 됐었죠. 그 중요한 건 이 두 그룹 다 최소 BMI 25 이상을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운동한 사람이 더 몸무게가 낮고 이런 건 아니고 모두가 이제 과체중 또는 이제 비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죠. 이 두 그룹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량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량을 통제 변환으로 설정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각 그룹에서 한 명씩 성별과 지방량을 진짜 비슷한 사람이 1대1로 페어링하는 되게 특이한 스터디 디자인을 되게 갖췄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6명의 비운동군, 16명의 운동군, 각각 8명, 남녀 8명씩 이렇게 딱딱 페어링을 하는 스터디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페어링이 딱 됐을 때 두 그룹이 이제 body fat percentage 그리고 지방량이 거의 동일함을 저희가 동일하게 설정을 할 수 있었죠. 즉, 이제 여기서 두 그룹 간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 대사 건강이든 뭐 지방 조직의 특성이든 이것은 이제 지방의 조직 양과는 좀 독립적인 효과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가 물음을 그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운동을 해온 사람은 진짜 건강이 더 좋았냐를 말씀드리기 위해 제 표를 복사했는데 너무 이제 짧게 보여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제 두 번째 열이 이제 비운동군, 세 번째 열이 운동군의 데이터인데 이제 VO2peak이라면 최대 산소 섭취량입니다. 얼마나 산소를 많이 섭취하고 이제 결국 이제 심폐지구력과도 직결되는 요인인데 운동군의 경우 당연하게도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았고 밑에 좀 보시면 호마 IR, 아디포 IR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IR은 인슐린 레지스턴스, 인슐린 저항성을 표현하는 척도인데요. 호마 IR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인슐린 저항성을 보통 이제 말할 때 쓰이는 척도고 아디포 IR은 이제 아디포가 이제 아디포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좀 더 지방 조직에 특화된 인슐린 저항성을 설명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성의 척도이다 보니까 높을수록 대사 건강에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IR 척도를 보시면 운동인이 더 비운동군보다 더 낮았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 밑에 좀 더 보시면 우리가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HDL 콜레스테롤이 운동군의 이제 혈류에서 더 많이 측정이 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아디포카인 중에 대사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이제 아디포넥틴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아디포넥틴을 쟀을 때 비운동군이 더 월등하게 높은 아디포카인이 이제 혈류에 돌아다니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만이지만 운동을 꾸준히 했던 사람이 좀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고, 이 원인을 저희는 이제 복부 피하 지방 조직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채취한 지방 조직의 단면을 잘라서 모세혈관을 염색을 하였고, 이제 CD31이 이제 모세혈관을 마킹하는 클래식한 이런 마커인데요.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저 부분이 이제 염색된 모세혈관입니다. 이 모세혈관의 개수, 밀집도를 측정했을 때 운동인의 지방 조직에서의 모세혈관 밀집도가 더 높다는 걸 확인했고, 이 혈관 신생하는 데 여러 인자들이 도움을 주지만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인자인 VEGF 알파를 웨스턴 블러스로 쟀을 때 운동인의 지방 조직에서 더 바른 양이 높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흥미로운 되게 혈관 신생 실험이라는 걸 해봤는데, 영어로는 이제 angiogenesis assay라고 하는데, 시험자를 받아서 지방 조직을 바이옵시하는 날 이제 따로 저희가 지방 조직을 잘게 1mm 사이즈로 잘라서 이 11일 동안 이렇게 인큐베이팅하는 실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는 혈관 신생을 촉진하는 인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미디어죠. 그래서 11일 동안 이렇게 비운동군과 운동군의 지방 조직을 인큐베이팅한 결과 운동인에서 채취한 지방 조직 주위에 저렇게 까맣게 보이는 어 줄기 같은 게 이제 모세혈관인데, 저 모세혈관이 운동인의 지방 조직에서 더 많이 밀집도가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세포의 기질 ECM에 있는 콜라겐을 염색하고자 했는데요. 콜라겐은 딱 한 가지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20가지가 넘는 타입이 있습니다. 콜라겐 1부터 2, 3 뭐 쭉쭉쭉 해가지고 20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모든 걸 다 염색을 일일이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시리우스 레드라는 염색약을 사용했는데, 이 시리우스 레드는 이제 안티바디는 아니고 콜라겐 1 그리고 3 이 두 가지 타입을 주로 염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보이시는 저 빨간색 부분이 이제 콜라겐 1과 3인데, 많은 장기의 경우 콜라겐 1과 3이 대부분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발현되어 있는 콜라겐 단백질들이기 때문에 seriously 스테인을 했다 하면 주로 전반적인 콜라겐 양을 평가했구나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seriously들 양을 측정했을 때 운동군과 비운동군의 딱히 다른 점은 저희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안티바디를 이용해서 뭐 콜라겐 4, 5, 6 같은 걸 추가적으로 염색을 했는데, 콜라겐 6 같은 경우는 운동인의 지방 조직이 더 발현량이 낮았습니다. 이게 되게 흥미로웠던 이유는 콜라겐 6는 특히나 지방 조직에서 많이 발현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콜라겐이고, 콜라겐 6의 양이 높을수록 각종 대사 건강의 지표가 안 좋다는 연구 결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되게 흥미로운 데이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들이 ECM이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항상 생성과 분해를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 과정에서 생성과 분해에 도움을 주는 이 여러 인자들이 있는데, 이 효소 인자들을 이제 웨스턴 블라스를 쟀을 때 특정 인자들이 운동인의 지방 조직에서 더 많이 발현됐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세포의 기질의 콜라겐 성분에도 차이가 있었지만 이를 제어하는 인자의 양도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 슬라이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구성하는 여러 컴플렉스 프로틴들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프로틴들 웨스턴 블롯을 통해서 재봤더니 운동인의 지방 조직에서 대부분 이 미토콘드리아 단백질들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게 흥미로웠던 이유는 운동을 하면 근육의 미토콘드리아가 올라가는 건 되게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성하고 운동이라는 외부적인 충격을 계속 주니 미토콘드리아 양이 근육에서 느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지방은 직접적으로 운동을 하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도 미토콘드리아 양이 늘었다라는 점은 지방 조직이 에너지학적으로 상당히 깊게 관여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데이터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면역세포의 양도 염색을 측정하고 싶어서 지방 조직이 있는 면역세포 중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대식세포를 타겟팅했는데요.
대식세포 중에서도 좀 더 염증을 잘 일으키는 친구들이 있고, 염증을 억제시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CD14의 경우는 염증을 좀 일으키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대식세포를 보통 많이 타겟팅하고, CD206는 반대로 염증을 억제하는 대식세포를 많이 재는 데 많이 사용되는데요. 흥미롭게도 CD14, CD206 둘 다 운동인의 지방 조직의 경우 좀 더 이 발현 개수가 좀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면역 반응이 좀 억제돼 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방 조직의 기능을 담당하는 건 결국엔 단백질들이고, 이 단백질들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티오믹스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TMT 라벨링을 붙여서 LC-MS로 했는데요. 대략 2,500여 개의 프로틴을 발견을 했고, 가운데 볼케이노 플랫에서 보시듯이 주황색으로 칠한된 부분이 이제 비운동군에서 좀 더 많이 발현된 단백질,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운동군에서 좀 더 많이 발현된 단백질입니다. 자, 이 지방 조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패스웨이 분석을 했더니 운동인의 지방 조직의 경우 위에서부터 이제 fatty acid synthesis, 즉 이제 지방산 생성, 라이보솜은 이제 프로틴을 생성하는 주 분자죠. 그리고 지방 대사, fatty acid metabolism, 그리고 이제 oxidative phosphorylation은 결국 미토콘드리아 호흡을 의미하는 건데, 아까 이제 웨스턴 블럿 데이터에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방산 생성, 단백질 생성,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 호흡까지 이런 프로틴이 주로 운동인에서 더 많이 발현됐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샘플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번엔 파스포프로teomics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인산화 단백질을 보는 이유는 단백질이 진짜 어떤 단백질이 활동을 하는가에 중요한 단서를 주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략 2,600개의 프로틴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 글로벌 프로틴보다는 좀 더 낮은 개수의 이제 프로틴이 이제 차이가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패스웨이 분석을 했더니 아까 프로티오믹스와 비슷하게 fatty acid biosynthesis, 메타보리즘이 운동인의 지방 조직이 더 많이 강화되어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여기 이쯤에서 이제 운동을 했는데 지방산을 더 많이 만든다고?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방산 생성이 활성화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체중 증가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미 지방량을 통제 변환율로 설정해서 지방량을 두 그룹경에 맞췄고, 오히려 비만인의 경우 지방 조직의 양은 많지만 세포 단위당 지방산 생성은 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봤을 땐 저희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비만이지만 운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지방산 생성의 기능 저하가 좀 더 예방이 됐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동일한 패스웨이 분석 결과에서 다른 패스웨이들 좀 보시면 절반 정도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post transcriptional modification, 이제 m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스플라이싱이나 3' 그 5'은 이제 프로세싱 캐핑 이런 게 각종 일어나잖아요. 이런 패스웨이들이 이제 운동인의 지방 조직에서 많이 강화되어 있다는 거를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 개별 인산화 단백질을 좀 들여다봤더니 이제 RNA에 직접적으로 이제 바인딩하는 파스프로티온이 더 많이 발현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고, 비록 이 개개의 인산화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 규명된 바가 별로 없지만, 전체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의 지방 조직은 단순히 단백질 양의 발현 차이만 있는 게 아니고 전사 과정에서도 뭔가 제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단백질이 인산화가 되면 결국 그 인을 갖다 붙이는 카이네이즈가 존재하죠. 그리고 이 카이네이즈, 이 효소를 파악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생물학적인 기능을 규명할 수 있으니까. 파스포프로teomics의 장점은 우리가 지금 2,000개가 넘는 파스포프로테인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존에 알려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어떤 카이네이즈, 어떤 효소가 좀 더 활동성이 높은지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카이네이즈 서브스트레이트 엔리치먼트 애나리시스라고 하는데, 저희 파스포프로테인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카이네이즈들이 좀 더 활동성이 높았다라는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개별 프로틴 이름만 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고, 이를 또 패스웨이 애나리시스를 또 해봤더니 운동인의 지방 조직의 경우
이런 예측된 카이네이드들이 AMPK signaling pathway 그리고 regulation of lipolysis. lipolysis를 하면은 지방 조직이 갖고 있던 지방을 지방산으로 분해하는 그런 핵심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기능이 강화돼 있었고 또 아디포사이토카인 시그널링 결국 내분비 기능도 좀 더 강화가 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사과정 인자들의 높은 활성도가 좀 더 보였다라는 게 저희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실험은 이제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고 재밌어했던 실험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관 신생 실험하는 것과 동시에 저희가 채취한 지방에서 세포들을 다 이제 분리를 해서 그 세포들을 한데 모아서 알아서 각자 이제 오가노이드라는 거를 생성을 해봤는데요. 이제 오가노이드를 하면 어, 세포들이 알아서 뭉쳐서 하나의 장기처럼 성장한다고 해서 이제 오가노이드라고 부르는데 전통적인 셀컬처 실험보다는 좀 더 인비보한 조직을 구현한다고 해서 요즘 좀 더 각광받는 모델이죠. 그래서 저희도 지방 조직 세포를 분리해서 한번 오가노이드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듯이 거의 한 달이 걸려서 이런 식으로 3만여 개의 세포들이 하나의 오가노이드로 이제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3D로 잘라서 염색을 했을 때 보시는 저 초록색 염색이 이제 각 지방 세포 안에 있는 지방이고 이 경우에는 저희가 분홍색으로 콜라겐 6도 염색을 해봤고 파란색은 이제 아시다시피 핵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분석을 했는데 흥미롭게도 운동인에게서 만들어진 오가노이드의 지방 크기가 더 컸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여러 이제 RNA를 PCR로 저희가 쟀는데 지방 저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자들 예를 들면 DGAT1, SRBS1 같은 경우 비만 이제 운동을 한 그룹에서 만들어진 오가노이드에서 더 많이 발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어 운동을 한 사람의 지방이 더 크네? 이거 뭐지 살이 더 잘 찐다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체중 증가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운동위에서의 지방세포가 좀 더 팽창을 잘하고 인슐린에 더 반응할 가능성이 크고 이 지방을 더 잘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지방산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 이번 연구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이 핵심 포인트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짧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 비만인의 피하 지방 조직은 지방세포가 비대하고 혈관 밀집도가 낮으며 세포의 기질이 이제 경화되는 측면이 있고 면역 세포의 양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사 기능 저하를 부르죠. 지방을 안전하게 저장한다는 의미는 곧 피하 지방 조직 안에 지방을 저장한다는 얘기이고 이 지방산이 피하 지방 조직을 벗어나는 순간 되게 독소가 높은 그런 대사 건강에 저해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모세혈관을 증가시킬 수 있고 세포의 기질의 경제라를 예방할 수 있고 면역세포 양을 억제시키며 대사인자들의 활성화 그리고 지방 저장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까지 한번 확인을 해본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요약을 하자면 저희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한 지방 조직의 건강 도모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분 남았는데, 그냥 간단히 액놀로지먼트를 하자면, 저희 미시간 대학에서 저를 트레이닝 해줬던, 제프 호로이츠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정말 저를 이제 좋은 트레이닝을 해주셨고, 현재는 이제, 어드밴티스 중계연구소에서, 로렌스 프락스라는 교수님과 함께, 이제 좀 더 노화, 그리고 운동도 계속 연구를 하지만, 이제 노화에서 지방 조직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계속 지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이제 제 이메일 적어놨는데요. 혹시 오늘 못다한 질문이나 코멘트들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